봅시다. 우리가 일단은 이 유형 5번으로 시작할게. 여기는 얘는 그냥 뭔가 세고 싶어요. 뭔가 세고 싶은데 빠짐없이 중복 없이 세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했잖아. 이제 그렇게 세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수형도라는 걸 이용해서 생각하는 거야. 수형도는 이제 나뭇가지 숫자, 모양, 형자 해가지고 나뭇가지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런 느낌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냥 이런 느낌이에요. 봐봐. A, B, C, D가 네 사람이 각자 한 권씩 책을 가지고 와서 읽기로 했는데 자신이 가져온 책은 읽지 않을 때 책을 바꾸어 읽는 경우의 수를 구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고 C라는 사람이 있고 D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각각의 책을 스몰 a, b, c, d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랬을 때 그러면 A가 읽을 수 있는 책은 B를 읽을 수 있고 C를 읽을 수 있고 D를 읽을 수 있잖아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러면 A가 B를 읽었을 때 상황. 일단 첫 번째, 얘가 읽을 수 있는 건 C 아니면 뭐가 되겠어? D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B는 A도 읽을 수 있네요. 다시 A랑 C랑 D 이런 식으로 읽을 수 있겠네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A를 읽었다면 얘는 A, B 각각 다 자기가 바꿔서 읽었으니까 얘네들도 바꿔서 읽어야겠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이고요. 얘가 C를 읽었어요. 라고 한다면 D랑 A가 나오는데 여기가 D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여전히 여기가 D가 되고 여기가 A가 되면 되겠구만.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가 D였어. 그러면 C는 여기 있으면 안 되니까 C가 이쪽으로 와야 되니까 여기에 A, 여기에 C 이렇게 되는 요거밖에 없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 그러니까 A가 B를 읽었다면 그 각각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됩니다? 세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거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가 읽을 수 있는 거 가지고 또 다시 경우의 수를 구하고 또 경우의 수를 구한다면은 답이 나오겠죠?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는 일일이 다 하지 말고 얘들아 대칭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지금 A를 기준으로 B의 위치랑 A를 기준으로 C의 위치랑 A를 기준으로 D의 위치는 각각 대칭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상관없지 않니? 뭐가 되든. 그러니까 내가 이 위치 자체를 C랑 그 다음에 뭘로? B랑 D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한다면 여기 있는 요 배열 그대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지. 이해됩니다? 위치 자체를 그렇게 바꿔놓고 생각을 한다면 그 바꾼 거에 차이가 없으니까 얘도 여전히 세 가지가 될 게 분명하고 마찬가지 얘도 세 가지가 될 게 분명해 라고 해서 그런 대칭성에 의해서 하나만 계산해 놓고 나머지는 좀 편하게 구하자 이런 느낌도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어쨌든 얘는 전체 9가지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나중에 시험 대비 들어가면서 이거 완전 순열이라고 해서 하나의 어떤 개념처럼 알려줄 거예요. 오케이? 그냥 외워서 푸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지금은 수형도 연습하는 게 더 우선이라서 수형도를 너희가 실제로 이런 식으로 그려가면서 생각할 건데 다 그리지 말고요. 오케이? 다 그리지 말고 이렇게 대칭성 같은 것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갑니다. 마찬가지 똑같은 문제야. 결국은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그냥 하나씩 수형도를 그려서 생각한다면 빠지는 거 없이 중복된 거 없이 그릴 수 있을 거야. 셀 수 있을 거야. 수형도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우리 색칠 공부할 시간이죠. 그러면 유형 8번으로 넘어가서 자 볼게요. 얘는 처음부터 좀 어렵네. 처음부터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네요. 그래요. 요거는 그래도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 한번 볼게. 그러니까 이거보다 차라리 그냥 이렇게 A, B, C, D가 차라리 얘들아 그냥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생겼다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A랑 B랑 C랑 D가 이렇게 심플하게 생겨 있는 상황이었어.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 4개의 행정구역을 서로 다른 4가지 색을 이용해서 칠하려고 하는데 같은 색을 중복해서 사용해도 좋으나 인접한 영역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하고 싶대요. 라고 준 거야.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색은 몇 가지가 되겠어? 여기다 내가 4가지 색 중에 하나 칠했어요. 노란색으로 칠했네요. 4가지가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얘를 칠할 때마다 얘도 칠해야 되니까 곱하기로 들어가면 되겠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녀석을 내가 요 주황색으로 칠했어요. 얘는 여전히 4가지가 아니라 3가지가 됩니다. 이 노란색은 하나 피해야 되니까 3가지가 될 거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색깔. 여기는 얘는 여전히 3가지가 되겠죠. 왜냐면 요 색깔만 피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요 색깔 갖다 똑같이 써도 괜찮은 거였으니까 여기 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3가지가 되는 거고 마지막에 여기는 여기 D, 여기는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어?
세 가지가 됩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색칠을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얘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막 다 또 연결이 돼 있는 이런 상황이라면 조금 신경 써줄 필요가 있어요. 오케이? 조금 더 신경 써줄 필요가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A를 칠할 거야. A는 A 칠하는 방법의 경우의 수 몇 가지? 네 가지. 그 다음에 뭘 칠할래? C를 칠할래? B를 칠할래? C를 칠할래? C를 칠하자. 그리고 C를 칠하자.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세 가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B를 칠할래? 두 가지. 그 다음에 D를 칠할래? 두 가지. 무슨 의미인지 알겠죠? 됐어? 그럼 순서를 이렇게 너희가 설정했잖아. 아주 참 잘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인접한 애들이 많은 애들일수록 영향력이 크잖아요. 그죠? 영향력이 큰 거 먼저 칠해놓고 나머지를 칠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야 나중에 헷갈리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좀 극단적인 예를 하나 보여줄게, 얘들아. 만약에 내가 이렇게 돼 있었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A,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C, 여기가 D였어. 라고 생각해봐. 이 상태에서 순서대로 내가 A랑 B랑 C랑 D를 칠할래? 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야. 그럼 A에 칠할 거 몇 가지? 네 가지. 똑같이 나오잖아. B에 칠할 거 몇 가지? 세 가지. C에 칠할 거 세 가지. D에 칠할 거? 몰라가 돼버리지. 왜? 얘랑 얘랑 같은 색깔이면은 두 가지가 되는 거고 얘랑 다른 색깔이면 한 가지밖에 못 칠하잖아. 그지? 이해돼요? 됐어? 다시. 얘네들이 두 개 같은 색깔이고 얘가 다른 색깔이었어 라고 한다면 두 색깔만 빼면 되니까 얘는 두 가지로 칠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 어때? 다른 색깔이었어. 이 세 개가 다 다른 색깔이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세 개가 다 다른 색깔이니까 얘가 칠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얘는 그때는 한 가지. 그러니까 얘는 몰라 이렇게 돼버리는 상황이 돼버려.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순서만 좀 바꿔볼게. 순서를 제일 많이 인접한 녀석 D랑 B랑 그다음에 A랑 C 뭐 이런 순서로 내가 바꿨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여기 칠할 수 있는 가지수 네 가지에다가 B를 칠할 수 있는 가지수 세 가지가 될 거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칠할 수 있는 가지수는 두 가지가 되겠죠. 왜냐면 얘랑 색깔이 다르니까요. 그죠? 그 다음에 얘 칠할 수 있는 것도 얘랑 색깔이 다르니까 두 가지가 되겠지라고 해서 되게 편안한 느낌으로 이렇게 칠해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칠하는 순서도 되게 중요하구나. 인접한 애들이 많을수록 거기는 걔네들을 위주로 먼저 칠해주는 게 훨씬 더 편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이걸 떠나서 정말 어려운 얘기가 뭐가 있냐면 요 녀석 말고 요 녀석입니다. 이건 좀 많이 어려우니까 한번 잘 봐봐. 알겠죠? 되게 많이 어렵다. 일단 여기서 제일 많이 인접해 있는 거는 A잖아요. 나는 A를 먼저 칠할 거고 그 다음 B를 칠할 거고 그 다음 C를 칠할 거고 그 다음에 D를 칠할 거고 그 다음에 E를 칠할 거야. 어차피 나머지는 다 인접한 영역이 다 세 개씩 똑같으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칠할 수 있는 거 5개의 색이라고 했으니까 5 잡아줬어요. 괜찮죠? 그 다음에 B에다 칠하고 싶어요. 그러면 4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C에다 칠하고 싶어요. 3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D에다 칠하고 싶어요. 여전히 3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E에다 칠하고 싶어. 오케이? 그럼 얘는 알아 몰라? 몰라. 왜? B랑 D랑 같은 색일 수도 있고 얘랑 얘가 다른 색일 수도 있잖아. 이해돼요? 만약에 얘랑 같은 색이었으면 여전히 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세 가지 색깔로 칠할 수 있는 건데 얘랑 다른 색이었다면 요 세 개의 색깔을 다 빼야 되니까 두 가지로 칠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같을 때랑 얘랑 다를 때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됐죠? 그럼 결론 어떻게 하면 될까? 2부터 9예요? 아니에요. 2부터 가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주면 될까? 상황이 복잡해졌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 분류를 합니다. 그럼 뭘 가지고 어떻게 분류하면 되겠어? 그렇지. B랑 D가 같을 때랑 다를 때로, 그지? 그러니까 얘는 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 첫 번째 경우야 B랑 D랑 다른 색깔로 칠해볼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B랑 D랑 같은 색깔로 칠해볼래 라고 이렇게 두 개로 딱 나눠놓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첫 번째 얘는 5가지, 4가지까지, 3가지까지 다 똑같았어. 여기까지 그냥 똑같이 쭉쭉 갈 거야. 근데 여기서 D를 칠해야 되잖아. D를 칠해야 돼. 그러면 얘는 요 색깔도 피해야 되고 요 색깔도 피해야 되는데
요 색깔도 피해야 되죠. 왜냐면 얘랑 얘랑 다르다고 지금 정의를 한 거니까. 그럼 세 가지 색깔을 피해야 되니까 얘는 두 개 남겠다. 그지? 얘는 두 가지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기는 이 색깔이랑 이 색깔 다르니까 요거랑 요거 세 개를 다 피해야 되니까 얘는 여전히 두 가지가 됩니다. 라고 요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요렇게 되는 경우가 하나 생기는 거고요.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B랑 D랑 같다라고 놓고 생각을 한다면 마찬가지로 5, 4, 3까지는 똑같을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D에 칠할 수 있는 건 몇 가지일까? 한 가지죠. B에 칠한 그 녀석을 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얘는 한 가지가 되는 거야. 됐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2에 칠할 수 있는 건 이제 얘랑 얘랑 색깔이 같은 거고 얘가 다른 거니까 두 개의 색깔만 피하면 되니까 2에 칠할 수 있는 건 세 가지가 되겠구만 이라고 정확하게 딱딱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분류를 딱 해놨더니 어때? 깔끔하게 똑 떨어지네. 그지?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답이 된다. 이런 느낌. 색칠 공부할 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서 있잖아. 아무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풀다 보잖아. 그럼 어떻게 돼? 다섯 가지, 네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두 가지 하고 그냥 그대로 틀려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선 꼭 너희가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일 땐 주의해야 되냐면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오케이? 순환하고 있는 구조를 가질 땐 반드시 여기는 요 녀석이 곤란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 요 경험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항상 이런 걸 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우리가 실수를 안 합니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풀면 그냥 틀린다 얘들아 이거. 알겠죠? 별 생각 없이 풀잖아. 그냥 그대로 그냥 뚝 틀려버려.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지난 시간에 하고 싶었던 이야기였던 거야. 오케이?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순열, 이유타는 순열의 수라고 해서 뭐 순열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할 건데 얘들아 순열은 쉬워요. 되게 쉽습니다. 알겠죠? 순열이 뭔지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생각을 해볼 거야. 지금부터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어떤 도구들을 만들어 갈 거야. 지금부터 뭔가 사용할 도구들을 만들어 갈 거야. 알겠죠? 일단 첫 번째로 경우의 수를 세는 도구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첫 번째로는 뭘 생각할 거냐면 나열의 도구를 먼저 한번 좀 생각을 해볼게요. 나열의 도구. 나열하고 싶어. 서로 다른 n개를 나열하고 싶어. 이런 상황이었다. 그럼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될까? 이거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할 거야. 알겠죠? 다시 나열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입니다. 5명이 있어요. 5명이 있는데 거기 있는 개를 일렬로 세워주세요. 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가 되나요? 그냥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얘는 자리를 몇 개 만들 거야. 이렇게 5개를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여기 들어갈 녀석 중에 하나, 여기 들어갈 녀석 하나, 세 가지, 두 가지, 한 가지 이렇게 되겠죠. 이게 5명을 일렬로 쭉 나열하는 방법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열의 방법은 뭐라고 부르냐면 n 팩토리얼 이렇게 부릅니다. n 느낌표가 아니라 n 팩토리얼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여기는 얘는 계산하는 게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서 어디까지 2 곱하기 1까지 하면 얘는 n개를 나열하는데 사용할 거야 라는 도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 제가 n 팩토리얼 다시 여기는 나열의 도구로서 우리는 뭐를 배우고 팩토리얼을 배우고 여기는 얘의 의미는 뭐라고요? 얘는 서로 다른 n개를 뭐 하고 싶어요? 나열하고 싶어요. 나열할 때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계산은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러니까 5명을 나열해주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여기는 5팩토리얼이구나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알겠죠? 물론 계산을 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 얘랑 얘랑 서로 같은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쓰기 귀찮아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기호라고 생각하면 돼요. 5 팩토리얼 이렇게 읽고요. 다시 뭐라고? 팩토리얼 이렇게 읽고요. 여기는 얘는 5 곱하기 5부터 해서 계속 어디까지? 1까지 다 곱한 게 팩토리얼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이게 나열의 도구였어.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뽑아서 나열하는 도구로서 우리가 NPR이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됩니다. NPR. 일단 여기는 얘는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그런
방법의 수입니다.가 NPR의 정의예요. 여기까지 됐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여기는 얘도 예를 들어 생각한다면 여전히 5명 중에서 나는 3명만 뽑아서 뭐 할 거야? 일렬로 나열하는 그런 방법의 수를 구할 거야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라고 한다면 여긴 얘는 자리를 몇 개만 만들면 되니 얘들아? 자리를 3개만 만들면 되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얘를 뽑는 가지수는 5명 중에 1명을 뽑아버리면 될 거고요. 또 여긴 얘는 4명만 뽑아버리면 될 거고 여긴 얘는 3명 중에 하나를 뽑아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되는 여기는 얘가 실제로는 뭐라고 쓰는 거냐면 얘는 OP3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여기가 돼서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경우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얘의 의미는 뭐겠어? 5부터 시작해서 총 3개를 하나씩 줄여가면서 다 곱할 거야 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기호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얘를 OP3 퍼뮤테이션이라고 부르는데 순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OP3 하면은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수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를 식으로 나타내게 된다면 얘는 n부터 n-1, n-2 이런 식으로 계속 곱해가지고 곱할 건데 다 곱할 건데 여기는 얘가 총 몇 개가 되면 되겠어? 얘가 r개가 되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됐나요? 이런 식으로 그냥 계산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그럼 마지막에 여기 들어갈 여기는 얘는 뭐가 돼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죠. 얘는 뭐가 돼야 될까? n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줄어갔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는 이 숫자는 뭐가 돼야 될까?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면 n-r 플러스 1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왜 그럴까? 그냥 여기서부터 말 그대로 그냥 하나씩 줄어갔으니까 여기서부터 몇을 빼야 되겠어? n-1을 빼야겠죠. 됐어? 이게 하나 뺀 거, 2개 뺀 거, 3개 뺀 거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총 n-1개, r-1개를 빼야 총 전체가 r개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r-1을 뺀 거니까 n-r 플러스 1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요 2개의 도구를 오늘은 배울 거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이죠. 다음 시간에는 그냥 뽑는 도구로서 조합이라고 하는 걸 새롭게 배우게 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일단 얘네들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느낌을 먼저 좀 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사용되는지 간단한 계산부터 조금 하긴 할 건데 다시 앞으로 가봐야겠네. 여기선 우리 앞으로 가보자. 이쪽으로. 자, 다음 값을 구해주세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순열입니다. 자, OP2라고 돼 있으니까 얘는 그냥 뭐야? 5 곱하기 4로 계산하면 끝나는 거예요. 20입니다. 여기는 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로 계산하면 돼요. 얘는 24가 됩니다. 얘는 뭐가 될까? 를 한번 생각해 보자. 7개가 있는데 7개 중에서 아무것도 안 뽑고 싶대. 그럼 방법의 수는 몇 가지야? 한 가지겠지. 아무것도 안 뽑는 그 방법. 오케이? 좀 이상하죠? 빵개가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저기는 쟤는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뭐가 되겠어?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6팩이랑 똑같은 애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기본적인 성질들을 좀 먼저 얘기를 해주자면 지금 좀 전에 했듯이 NP0이라고 하는 건 항상 1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NP0이라고 하는 건 1로 정의가 되어 있어. 다시 이게 조금 어색하게 그러니까 좀 거부감이 들 수 있는 주제긴 하거든. 근데 봐봐. 내가 7명 중에서 아무것도 안 뽑을 거야 라고 작정을 했어. 그 아무것도 안 뽑는 방법이야. 그 방법은 그 아무것도 안 뽑는 방법 하나가 있겠죠. 라서 쟤를 1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것도 안 뽑는 방법이 없나요? 그게 빵이잖아. 아무것도 안 뽑는 방법이 없으면 그게 빵이 되는 게 맞지만 아무것도 안 뽑고 싶으면 아무것도 안 뽑는 그 방법 하나가 있는 거니까 걔는 1로 정의한 겁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나열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그 자체로 1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럼 NP1은 얼마일까 얘들아? n개 중에서 한 개를 뽑고 싶어. 나열할 것도 없네. 그죠? 얘는 몇 가지가 됩니다. 당연히 n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 했듯이 NPN이라고 하는 건 뭐랑 똑같겠어? 당연히
n 팩토리얼. 그러니까 n개 중에 n명을 뽑아가지고 그 n명을 나열하겠다는 소리잖아. 그지? 뽑는 건 전체를 다 뽑을 거니까 그 경우는 한 가지가 될 거고 쭉 나열을 할 거니까 걔는 팩토리얼로, n 팩토리얼로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라는 가장 기본적인 이런 성질들이 있군요. 라고 같이 기억해 주면 좋겠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뭘 해볼까? 잠깐만 이런 것 좀 해볼까? 얘들아. 5팩토리얼 분의 6팩토리얼은 뭐가 될 것 같아? 6이 될 것 같죠? 됐어? 가끔가다 정말 그 기적의 계산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호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5팩토리얼, 6팩토리얼이고 나눠버릴까? 5분의 6입니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호에 대한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느낌표가 똑같이 있잖아. 나눠도 괜찮겠잖아. 이러고서 나눠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런 게 아니죠. 그러니까 팩토리얼의 정확한 의미를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얘가 뭘로 보이면 된다고 얘들아?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보이면 되는 거야. 실제로 얘가 그렇게 보이지 않지 당연히 5랑 느낌표로 보이는 거잖아. 근데 얘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얘를 바라보면서는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2 곱하기 1이고 3 곱하기 2 곱하기 1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얘보단 얘가 6이 하나 더 곱해져 있는 게 분명하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얘 계산 결과는 다 약분해버리면 6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겠죠. 됐습니다. 만약에 여기 7 곱하기 6 곱하기 5팩을 하고 싶었어요 라고 한다면 얘는 그냥 7팩인 거야.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팩토리얼에 대한 계산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가져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이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일단 정확하게 생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그리고 이런 것들은 계산은 먼저 하지 말고 얘들아. 이거 계산을 먼저 하지 말고 이렇게 먼저 써줬으면 좋겠어. 알겠지? 이렇게 쓰든 상관없으니까 이렇게 써놓고서 최종적으로 내가 이거 곱하기 뭐 해서 이렇게 결론이 딱 나왔어. 거기까지 먼저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계산을 해주세요. 알겠죠? 왜냐면 이 도구들을 사용하는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도구를 사용하는 이유. 얘는 사실 뭘 하고자 하는 걸까? 상황을 조금 심플하게 바꿔보자. 그러니까 상황을 좀 내가 해석하기 편한 느낌으로 이렇게 달락달락 지어서 생각해보자라는 의미가 되게 강하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뽑아서 나열하는 거 정도는 그냥 저 기호로 대체를 할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걔 계산 나중에 신경 쓸 거니까 일단 요 정도는 이렇게만 해놓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해놓고 요렇게 해놓고 이제 이런 식으로 달락 지어서 생각한다는 느낌이 강해요. 그래서 저 기호를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사용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저 도구들, 저 기호를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해석이 될 거야. 왜 저기는 쟤를 배워야 되는지,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지금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흐름을 잘 봤으면 좋겠다. 알겠죠? 어쨌든 지금은 계산을 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요. 얘는 뭐예요? n에다가 n-1에다가 n-2를 곱한 게 뭐가 됩니다? 120이 됩니다. 라고 하는 3차 방정식을 풀어주세요 라는 이야기라고 생각해도 괜찮긴 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 또 어떻게 생각해도 괜찮겠어? 얘를 적당하게 잘 쪼개봐. 얘는 일단 12 곱하기 뭐야? 5잖아. 됐어? 뭔 소리야? 12 곱하기 10이잖아. 됐습니다. 아니면 얘를 24 곱하기 5 정도로 생각해도 괜찮겠죠. 그럼 여기는 얘가 뭐가 되니까? 6 곱하기 4가 되니까 이렇게 적당한 값을 찾아내서 n 값을 이런 식으로 구해주는 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쟤는 정수, 자연수를 가지고 장난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하나씩 다 3차 방정식을 열심히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계속 쭉 연달아 곱해진 그 수의 배열을 찾고 싶은 거야 라고 해서 이 수를 쪼개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는 좀 문제가 될 만해. 여기는 얘는 지금 여기 R로 끝나잖아, 얘들아. 여기 R이 모르는 거잖아. 그러면 7부터 시작해서 계속 곱해 나가긴 할 건데 어디서 끝나는지 알아볼라? 몰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몇 번 곱할지를 모르니까 해석하기가 너무 힘들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식을 쓸 수가 없죠. 그럼 차라리 얘는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어? 210을 기준으로 해서 7부터 찬찬히. 오케이? 7부터 찬찬히. 6, 5. 끝났네. 3개네. 그지? 얘는 3이군요. 그냥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저걸 계산하는 그냥 흐름들, 저런 것들을 정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지금 9PR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돼 있대. 그럼 얘들아,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9 곱하기 8 곱하기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될 거 아니야. 됐습니다. 이해되죠? 저 팩토리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야. 그럼 이거 몇 개? 총 5개네. 아, 얘는 9P 5가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 알겠죠? 그 다음에 얘는 어때요? NPN은 뭐라고? N 팩토리얼이라고. 그죠? N 팩토리얼이니까 여기는 얘는 반대로 하면 돼요. 아까랑 반대로 1은 할 필요 없지 사실. 그래도 그냥 의미상 해주고 2 하면 60, 그 다음에 3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면 돼. 4, 5 이렇게 되겠네, 그지? 얘는 5 팩토리얼이구나. N 값은 5였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알겠죠? 숫자의 배열을 어떻게 가져가느니 여기는 요 숫자가 몇 팩토리얼일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그런 흐름도 가져갔으면 좋겠다. 알겠죠? 간단한 계산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되는지 가장 간단한 문제들로 먼저 시작을 해볼 건데 5개의 문자 A, B, C, D, E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궁금합니다. 라고 돼 있으면은 5개 중에서 3개를 골라서 나열하고 싶군요. 라고 해서 먼저 이렇게 써달라는 얘기야. 됐나요? 그러고 나서 뭐 해달라고? 계산해달라고. 5 곱하기 4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해달라고. 됐죠? 선생님 요거 안 하면 안 돼요? 안 해도 답은 나와요. 근데 이렇게 주어져 있는 상황을 이렇게 모듈화 시킨다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 모듈화 시킨다. 알겠죠? 그래서 요걸 먼저 써줘.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한 것만 우리가 풀 게 아니잖아. 내가 막 계산하는데 뭘 계산하는지 모를 때가 많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모듈화 시킨다. 이게 모듈화 시키는 그런 느낌이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러고 나서 실제로 열심히 계산을 해준다. 이런 느낌입니다. 됐죠?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6개의 숫자 중에서 서로 다른 2개를 택해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래. 그럼 뭐야 그냥? 6P 2가 되겠죠. 됐습니다. 얘는 6 곱하기 5가 되니까 30까지가 됩니다. 됐나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예전에 배웠던 요거,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했던 요거, 얘는 그냥 이제부터는 10C, 10P, 3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구나. 그죠? 그냥 10 곱하기 9 곱하기 8로 계산해도 괜찮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된다. 그럼 일단 이 2개의 도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 정도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 괜찮니? 됐어? 그래서 팩토리얼이라는 거랑 이거 팩토리얼, 계승이라고 불러요. 계승이라고 부르고 팩토리얼이라고 부르고 여기 얘는 퍼뮤테이션, 순열, P라고도 부르고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구나 라고 해서 일단은 이렇게 그다음에 이런 성질들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일단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 됐죠? 그래서 요거는 스샷 찍어서 남겨놓을게요. 됐습니다. 다음 쭉 뒤로 이제 넘어가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본격적인 얘기. 이제부터는 왜 저게 모듈화가 되는 게 좋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 됐습니다. 일단 봐봐. 첫 번째 상황은 그러니까 이런 거 경우의 수에선 얘들아 선생님이 항상 이 유형 요거 있잖아. 유형의 해결 전략은 이거 무시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 그렇죠? 이거 무시하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이 유형에 돼 있는 여기는 얘 해결 전략 자체를 정확하게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얘는 방식이 좀 달라요. 왜냐면 개념이 이게 다거든. 오케이? 개념이 이게 다야. 근데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 되게 다양한 문제들을 풀 텐데 그 유형화가 되게 잘 돼 있는 단원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걔를 생각하는 기본적인 흐름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지만 거기는 얘에만 해당하는 어떤 해결 전략들이 각각 따로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뭐야? 지불하는 방법의 수, 지불하는 금액의 수 그런 것도 하나의 유형으로서 너희한테 설명을 한 거였고요. 오케이? 약수의 개수, 약수의 총합 이런 것도 유형으로 설명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그 유형 자체가 여기서는 되게 많은 너희의 뭐가 됩니다? 자산이 될 겁니다. 요거는 꼭 하나씩 기억하는데 그래도 또 뭘 하면 안 돼? 단순히 외워서 하면 안 돼. 얘 원리 정도는 정확하게 너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황은 이렇게 처리하면 편하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 알겠죠? 어쨌든 한번 가볼게요. 6개의 문자 A, B, C, D, E, F가 있어요. A랑 F가 이웃하게 나열하고 싶대. 그러면 전체 6개를 나열하고 싶은 건 맞는데 A랑 F는 같이 돌아다녔으면 좋겠다는 소리잖아, 항상. 그럼 걔네들을 뭐 해주면 참 좋겠어? 하나로 한 덩어리를 묶어주면 참 좋겠죠. 오케이? 그래서 여긴 얘는 A랑 F는 한 덩어리를 이렇게 묶어버리는 거야. 그럼 남은 거는 이제 B랑 C랑 D랑 E 이렇게 총 4개까지 해서 이렇게 5개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괜찮겠죠.
됐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5개가 있다고 생각해도 괜찮겠죠? 그러고 나서 일단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냐면 여기 내가 덩어리를 만들었을 때 이 덩어리의 배열을 먼저 신경을 써줘야 돼. 이 덩어리가 딱 한 덩어리로 그냥 그 자체로 유지가 될 수 있는지 아니면 걔네들이 자리가 바뀌는 게 차이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판단해 주는 거야. 알겠죠? 그럼 그 덩어리가 자리가 바뀌어도 괜찮잖아. 얘네들이 자리 바뀌어도 이웃하고 있는 경우잖아. 그러니까 얘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인 2 팩토리얼을 먼저 생각해 줍니다. 그냥 2라고 써도 되겠죠. 어차피 2 곱하기 1이니까. 근데 선생님은 의미상 2 팩토리얼이라고 쓸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나서 이 전체를 다시 배열할 거야. 그럼 얘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이 전체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됩니다? 5팩까지가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얘네들은 이웃하게 돌아다닐 거고 걔네들 자리 바꾸는 것까지 얘네들 자리 바꿀 때마다 또 이렇게 될 테니까 곱하기로 당연히 처리가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된 게 여기는 이 문제의 답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됐나요? 그래서 이웃한 경우는 어떻게 돼 있어? 이웃하는 것을 한 묶음으로 생각하여 순열의 수를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묶음에 해당하는 요 녀석을 생각한다 라는 뜻이 될 거고요. 그 묶음 안에서 나열을 할 필요가 있으면 나열을 해주세요. 이런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한 묶음 얘 얘기는 이 얘기네요. 그죠? 한 묶음으로 생각해서 전체를 나열한다 이런 느낌이고 묶음 안에서 자리를 바꾸는 경우까지 생각한다. 그 다음에 2개를 곱한다. 이렇게 돼 있는 요 흐름이 왜 이렇게 생기는지 정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 됐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는 남학생이 3명이 있고요. 여학생이 4명이 있대. 근데 여학생끼리 뭐 하고 싶대? 이웃하고 싶대. 여학생끼리 이웃하고 싶대. 그럼 저 여학생 4명을 다 묶어줄 거예요. 여학생 1, 여학생 2, 여학생 3, 여학생 4를 묶어주고요. 그럼 남학생 1이 있었을 거고 남학생 2랑 3이 있었겠죠. 총 7명이 있었을 텐데 여기는 얘네들을 지금 난 나열하고 싶은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는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4팩토리얼과 이거 총 4개라고 보고 나열하는 경우의 수 4팩토리얼까지 전체 4팩토리얼까지 곱해주면 답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모듈화가 돼 있으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딱 요거에 대한 생각은 요걸로 마무리가 된 거고 이거 전체에 대한 생각은 요걸로 마무리가 된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딱딱 끊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모듈화를 자꾸 시키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 한번 풀어보세요. 83번. 어때요? 느낌이? 일단 고등학교 3명, 그다음에 중학생 N명 전체 나열하고 싶은데 고등학교끼리 이웃하고 싶대. 그럼 일단 요거 나열하는 3팩까지에다가 얘에다가 요 한 덩어리까지 해서 N 더하기 1팩을 해준 결과가 722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 계산하면 되는데 이거 어차피 6이니까 요거는 120 이렇게 될 거고 120이라는 숫자를 다시 한번 잘 눈여겨봐 두세요. 요건 5팩입니다. 알겠죠? 계산 많이 하다 보면은 바로 외워지게 될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 5팩이니까 n 값은 4가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됩니다. 괜찮니? 오케이? 쉽죠? 되게 쉽죠, 오늘 거? 좋습니다. 다음. 그럼 이번엔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야.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래, 이웃하지 않는 순열의 수래. 어떻게 풀면 될까? 요 문제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볼게요. 요 문제 풀 때마다 어떤 기억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저 문제 풀 때마다 모음이랑 자음을 구분 못하는 친구들 가끔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실제로 지금 여기에 있을지도 몰라. 여기 있을지도 몰라. 모음이랑 자음을 구분할 줄은 당연히 알아야겠죠. 지금은 영어 시간은 아니니까, 국어 시간도 아니니까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전제를 하고 수업을 합니다. 알겠죠? 영진이? 아니죠? 자, 보자. 일단 자음을 먼저 생각해봐. 자음은 뭐가 있어요? 불러보세요. 안 그러면 의심할 겁니다. T, R, N, G, L 좋습니다. 그다음 모음은 I, A, E 좋습니다. 이렇게 있죠. 총 8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라고 했어? 모음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나열해달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잠깐 간단히 고민을 해봐.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좋아요. 다 전체를 나열해. 전체를 다 나열해가지고 8팩토리얼을 먼저 해버리는 거야. 이게 뭐야? 8팩토리얼을 먼저 해버리는 거야.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웃한 걸 빼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자연스러운 생각인 것 같은데 여기엔 조금 오류가 있어요. 봐봐. 얘가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뺄 거잖아, 그지? 얘가 이웃하면 이걸 한 덩어리를 볼 거 아니야? 근데 얘네들이 아예 이웃하지 않고 싶거든, 지금 현재. 그러니까 얘네들이 둘 하나로 쪼개져 있는 경우는 빠지지 않아요. 그렇지? 얘가 통째로 묶여 있는 그 경우만 빠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가 이웃한 경우를 빼버린다라고 접근을 해버리면은 다시 I랑 A랑 같이 있고 E가 떨어져 있고 막 이렇게 나열되는 이거는 지금 빠지지 않았으니까 내가 원하는 답이랑은 달라질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죠? 그래서 그 해결 전략은 언제 사용하면 좋냐면 이런 문제일 땐 사용하면 좋아요. 야구 선수 2명, 축구 선수 3명이었는데 야구 선수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이럴 땐 사용해도 괜찮겠죠. 왜? 2명이니까. 2명이 이웃하지 않는 경우는 그냥 두 개 떨어져 있는 경우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럴 땐 전체에서 얘네들이 이웃한 걸 뺀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됐죠? 근데 얘가 이렇게 3명 이상이 되면은 둘 이웃하고 하나 떨어져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테니까 그런 경우까지 다 포괄해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 전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웃하지 않는 경우, 다시 이웃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의 수는 일단 어떻게? 일단 첫 번째는 뭐 할 거냐면 이웃해도 되는 아이들 먼저 나열해 주세요. 오케이? 이웃해도 되는 아이들 먼저 나열해 주세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는 얘네들을 먼저 나열해 달라는 소리야. 그럼 여기에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가 이렇게 있었을 거고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당연히 5팩토리얼일 거야 라고 여기까지 생각해 줄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막 나열이 돼서 여기 막 T랑 R이랑 N이랑 G랑 L이 들어가 있다라고 막 가정해보자. 그러면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 요 녀석들이 있잖아. 그럼 두 번째 해결 전략은 그 사이사이에 잘 끼워 주세요 라고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그 사이사이는 어디야? 여기 제일 여기랑 그지? 제일 끝에랑 여기랑 여기 여기는 총 몇 개의 공간이 있어? 6개의 공간이 있을 거예요. 저 6개의 공간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저기다가 아무 게 막 배열해 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해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를 해주세요라는 이야기는 뭘로 해석할 수 있겠어? 6개 중에서 3개를 선택해서 거기 있는 개를 나열할 거야로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됐나요? 다시 여기는 얘가 요거고요. 여기는 얘가 뭐가 됩니다? 요거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웃해도 되는 것들 먼저 나열한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잘 끼워서 처리를 한다라는 해결 방식 자체를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니? 다시 이웃하지 않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요. 나열한 것의 양끝과 사이사이에 이웃하지 않는 것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줍니다. 라고 돼 있는데 됐죠? 여기서는 지금 6개 중에서 3개를 골라가지고 뭐 할 거예요? 나열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6P3으로서 생각을 할 수 있어. 근데 여기는 얘는 사실 조금 뉘앙스가 다르긴 하거든, 얘들아. 여기는 얘 잠깐 생각해봐. 여기 NPR이라고 하는 게 처음 등장했던 그거는 뭐였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서 그 R개를 나열해 주세요. 이런 뜻이었잖아. 그치? 근데 여기는 얘는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사실은 6개의 자리 중에서 3개의 자리를 선택해서 그 3개의 자리에다가 저 3명을 나열해 주세요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리를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다가 저기 있는 저 3명을 나열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왜 그거랑 똑같은 걸까? 를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대로 고정돼 있고 자리를 나열한다고 생각해서 해도 자리가 고정돼 있고 아이들이 나열한다. 3명이 와서 나열한다라고 생각한 거랑 어차피 똑같은 결과가 벌어질 수밖에 없지. 됐어?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걔는 같은 거 취급해서 사실 이렇게 그냥 취급하는 중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어쨌든 여긴 얘는 이웃해도 되는 거 먼저 그냥 나열해주고 나머지 것들 이렇게 잘 끼워서 나열해준다. 그래서 이렇게 딱 모듈화를 딱 시켜놓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계산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우리는 순열을 배우고 있는 중이야 라고 생각하면 돼. 어때요? 어렵진 않죠? 오케이? 충분히 괜찮죠? 그리고 여기는 이 방법 자체를 뭐 해주세요? 지금 여기는 얘를 해결하는 그 방법 자체를 뭐 해주세요? 외워주세요 라고 선생님이 부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까지 정확하게 생각해 주세요
해줘까지 부탁을 하고 있는 중인 거야. 알겠죠? 왜냐면 너희가 이 문제를 처음 딱 봤을 때 해결 전략을 바로바로 떠올릴 수가 없을 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아까 우리 승비가 했던 것처럼 전체에서 이웃한 거 빼버리면 되겠지 뭐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오류가 분명히 발생했는데 그 오류를 처음에는 찾을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흐름 자체를 먼저 기억해 놓고 요런 흐름들을 가장 기본기로 가지고 나중에 얘네들을 또 응용해서 다른 문제들을 풀게 될 테니까 일단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개념이라 생각하고 그냥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나요? 좋습니다. 넘어가고요. 다음, 그 다음 문제들부터는 그냥 뭐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너희가 스스로 해석해서 뭐해? 문제를 그냥 풀어주는 거야. 그냥 이런 느낌이 훨씬 더 강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뭐 방법이 있다라기보다는 주어져 있는 상황을 너희 스스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런 뜻이거든. 천천히 한번 보자. 일단 첫 번째는 뭐야? 어른 3명이 있고 어린이 2명인데 일렬로 세웠는데 양쪽 끝에 어른이 오도록 세워달래. 그럼 봐봐. 하나, 둘, 셋, 넷, 5개의 자리를 딱 만들어 놨는데 이 양쪽 끝에는 지금 무조건 어떻게 어른이 무조건 와달라.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 됐어요? 그러니까 조건이 달라붙은 거야. 이렇게 어른이 오게 해주세요. 그럼 첫 번째로 어린이를 먼저 세울래? 어른을 먼저 세울래? 당연히 어른을 먼저 세우는 거. 다시 여기는 요 양쪽 끝 이 자리를 먼저 세우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어른 3명 중에서 몇 명을 골라서 2명을 골라서 여기랑 요 자리에 뭐 해줄 거야? 나열을 해줄 거야 라고 생각하면은 일단 어른 2명은 저쪽 양쪽 끝자리에 나열이 끝났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여기까지 괜찮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뭐 하면 되겠어? 요 전체 이거 나열하면 되잖아. 그럼 여기에 어른 1명이 있었을 거고 어린이 2명이 있었을 텐데 걔네들 나열하는 거니까 단순히 3팩이 됩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죠. 됐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딱딱 끊어가지고 여기서부터 저거 먼저 처리하고 그 다음에 저거 처리하면 되겠다. 다 그거 마다 이어지고 있으니까 다 곱하기로 이어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생각해 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쪽 파트가 되게 어렵다면 되게 어렵고요. 쉽다면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별로 없잖아. 그러니까 요거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잖아, 얘들아. 그치? 여기는 요 상황 이해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잖아. 근데 개념은 요거밖에 없는데 우리 문제를 되게 다양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쪽 파트가 어려울 수 있어요. 오케이? 우리가 보통 어때? 개념 없는 아이들을 만나면 어때? 상대하기 어렵잖아. 개념이 별로 없으니까 상대하기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알겠죠? 개념이 적으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래서 크게 어려운 개념은 없는데 너희가 이런 유형별로 하나씩 좀 기억할 것들은 기억해 주세요. 라고 생각하면 되고. 됐죠? 넘어가서 유형 12번 가봅시다. 자, 적어도가 있는 조건이 있는 순열의 수 라고 돼 있네요. 근데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요거만큼은 이거는 외우지 마. 이건 외우지 마. 알겠지? 외우지 말고 아니면 밑에다 다른 걸 써놔. 선생님 지금부터 말해주는 다른 걸 써주세요. 이거 완벽하게 패턴화를 시키지 말라는 소리거든. 일단 선생님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 전체적인 상황을 자꾸 관찰해봐라. 다시 전체의 상황이 있을 텐데 전체의 상황으로 여기는 얘로 그러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뭐 해서 분류를 해가지고 주어져 있는 상황들을 나눠놓고 그 상황 중에서 여기서 얘가 말하는 게 뭔지에 대한 판단을 해가지고 이 판단을 토대로 해결 전략을 짜자.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번 보자. 자, 이렇게 픽처라는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을 했는데 적어도 한쪽 끝에는 모음이 왔으면 좋겠대. 그럼 봐봐. 여기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랑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이 상황이란 말이야. 근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는 일단 전체적인 상황으로 관찰을 한다면 여기에 자음이 오고 이게 자음이 오고 여기에 모음이 오고 여기 자음이 오고 여기에 자음이 오고 여기 모음이 오고 아니면 여기 둘 다 모음이 오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총 전체 상황 몇 가지 이렇게 4가지 상황으로 우리가 생각해 줄 수 있잖아. 그렇죠? 여기가 괜찮죠? 그런데 지금 내가 원하는 상황은 뭐야?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을 원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가 괜찮니? 그러면 나는 얘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얘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얘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이거 3개를 더해서 답을 해야지 라고 해도 괜찮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전체의
전체의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자음, 자음으로 되어 있는 요 경우의 수를 빼버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 됐어? 이 상황을, 이 생각을 스스로 해달라는 소리야. 알겠죠? 다시 여기는 얘에서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 똑같은 상황이긴 하거든. 모든 경우의 수에서 사건 A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의 수를 빼면서 여기는 얘 경우의 수를 생각할 거야 라는 이 이야기가 적어도가 있을 때 너희가 할 일이다 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중이거든. 근데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거는 뭐야? 지금 주어져 있는 상황의 전체 상황을 먼저 이렇게 크게 관찰을 해보고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게 적어도 한쪽 끝이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이군요 라고 너희가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그럼 이거랑 이걸 더 하는 게 편할까? 이걸 구하고 전체에서 이걸 빼가지고 계산하는 게 편할까에 대한 고민을 너희가 스스로 해보고 오케이? 둘 중에 편한 걸 가지고 풀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이해되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 뭐가 더 편할까? 일단 전체의 경우에서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 7팩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자음자음이 오는 경우는 뭐가 된다? 자음자음. 자음이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그러니까 네 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서 두 개를 골라서 양쪽 끝에 배열을 해줄 거고 나머지는 5팩토리얼로 계산을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야.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에 모음, 자음 이렇게 오는 경우는 어떻게 했어? 일단 여기에 모음 중에 하나를 골라서 세 가지를 먼저 하나 골라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자음을 하나, 네 가지 중에 하나 골라서 써주고 그다음 나머지를 5팩토리얼로 계산할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죠? 그럼 반대는 어떻게 써? 4 곱하기 3 곱하기 5팩토리얼이 될 거야. 그 다음 모음 두 개는 3p2에다가 곱하기 5팩토리얼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 주어져 있는 상황들을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계산하기 전에 이미 이 정도의 생각은 우리가 해석을 통해서 할 수 있잖아. 그러면 내가 얘에서 얘를 빼는 게 빠를지 아니면 이렇게 계산해서 이거 세 개를 더하는 게 빠를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겠다는 소리가 되는 거거든. 오케이? 근데 뭐 사실 이 정도의 계산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냥 이거 세 개를 더하는 게 빠를 수도 있고 왜냐면 이게 7팩토리얼이잖아. 계산량이 많다고 이것도. 그러니까 얘 빼기 얘를 하든 아니면 이거 세 개를 더하든 이런 식으로 너희가 선택적으로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근데 여기는 얘가 만약에 지금 선생님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할까? 잘 봐봐. 문제가 꼭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적어도 두 개의 모음이 이웃하도록. 아 이건 아니다. 미안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서 뭐라고 할까? 이렇게 7개의 문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총 5개를 뽑고 싶어. 라고 해봐. 5개를 뽑고 싶어. 라고 하는데 저게 모음이 적어도 3개가 포함되도록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봐. 그럼 모음이 3개 포함되는 거, 4개 포함되는 거, 5개 포함되는 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각각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 그럼 모음이 아예 없는 거부터 모음이 없는 거, 1개 있는 거, 2개 있는 거, 3개 있는 거, 4개 있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따져줄 거 아니야. 그 중에서 적어도란 말이 있는 그 부분이 오히려 더 계산이 적을 수도 있어요. 전체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알겠죠? 지금은 분명히 여기는 얘 3개니까 여기는 얘가 하나니까 이거 하나를 계산한다면 전체에서 빼는 게 더 편할 게 분명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적어도라는 그 상황을 가지고 생각해 봤더니 실제로 얘가 2개였고 얘가 3개였다고 쳐봐. 전체 하나. 그럼 전체 하나에서 요거 빼고 요거 빼는 거는 어차피 3번의 계산하는 거 똑같잖아. 여기도 3번의 계산하는 거 똑같잖아. 그럼 여기는 이걸 더하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생각을 해주세요를 말하고 싶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더하기나 곱하기부터 선생님이 했던 얘기야. 이걸 더해야 될지 곱해야 될지 이거를 운에 맡기지 말고 선생님의 의견에 맡기지 말고 너희 스스로 이게 더해야 될지 곱해야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해달라. 이런 것처럼 너희가 전체에서 뺄지 아니면 각각을 구할지에 대한 고민을 너희 스스로 해달라는 소리가 되는 거야. 알겠죠? 그게 자꾸 생각이 쌓여야 뭐가 되냐면 해석하는 능력 자체가 올라가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게 해석이 잘 돼야 너희가 더 어려운 문제로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13번부터 진행합시다. 유형 13번, 수녀를 이용한 자연수의 개수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풀면 돼. 알겠죠? 그냥 뭐 유형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얘는 그냥 풀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오늘 배우는 유형은 몇 가지밖에 없어. 이웃하는 거, 이웃하지 않는 거, 그다음 적어도 이렇게 딱 3가지 정도만 너희가 기억하고 가면 됩니다. 알겠죠? 나머지는 그냥 너희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 맞게 생각을 하는 거야. 보자. 6개의 숫자 0, 1, 2, 3, 4, 5가 있어요. 서로 다른 3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적어도 한쪽 끝이 짝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봐봐, 요렇게 세 자리를 만들 거란 말이야 지금,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조건들을 한번 보는 거야. 일단 여기랑 여기는 좀 특별한 애들일 텐데 여기는 0이 들어가면 안 돼 이런 표현이고 여긴 얘는 무조건 짝수만 들어가야 돼라는 그런 조건들이 딱 달라붙어 있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여기 있는 얘는 최종적으로 그냥 마지막에 처리하면 될 것 같고 얘랑 얘만 위주로 먼저 생각을 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은데 0이라고 하는 건 짝수의 범주에 속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사실 중복된 어떤 조건이란 말이야. 영향을 받고 있어 서로. 됐어? 그럼 여기는 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을까? 얘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을까? 이걸 한번 고민을 해봐. 얘는 0이 아니라고만 했으니까 여기에는 홀수가 들어오든 짝수가 들어오든 상관이 없어지지. 그럼 여기는 얘를 선택했다고 생각했을 때 얘를 가지고 여기 있는 얘를 선택해버리면 어때? 되게 애매해지죠. 얘가 만약에 홀수를 선택했어. 그럼 얘는 짝수의 개수로 가면 되는 건데 얘가 만약에 짝수를 선택했어. 그럼 짝수에서 하나 뺀 개수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여기는 얘는 생각하기가 좀 애매해진단 말이야. 근데 반대도 사실은 마찬가지야. 여기는 얘는 짝수 중에서는 0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얘가 0을 선택했을 때 얘는 0을 선택할 필요가 없으니까 경우의 수 이렇게 그냥 편하게 가져가면 되는데 얘가 0이 아닌 짝수를 선택했다면 얘는 0을 빼줘야 되는 그런 상황을 발생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야 라고 한다면 그래도 뭐가 더 편할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방법은 두 가지 있어요. 여기는 얘를 먼저 시작하고 얘 먼저 생각하고 얘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얘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 얘를 먼저 생각하고 여기는 얘를 생각한 다음에 얘를 처리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둘 다 영향이 있기 때문에 둘 다 분류는 해줘야 돼. 이런 느낌이지. 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얘가 좀 더 편한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되는 거잖아. 얘가 0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를 세면 되고 얘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를 세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0이었어 라고 생각하면 아무거나 막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이제 5개의 숫자 중에서 그냥 두 개를 골라서 나열해버리면 끝나겠군요. 로 그냥 퉁 쳐버리면 될 것 같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0이 안 들어간다 라고 생각한다면 0은 안 들어가니까 거기에 짝수가 들어가는 건 몇 가지? 얘는 두 가지의 짝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갖다 쓴 거니까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0은 제외해야 되고 요거 하나 뺀 거니까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되겠죠? 여기는 얘는 네 가지. 얘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는 네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선택 하나를 한 거니까 하나를 선택했다 치면은 이제 선택이 두 개 된 거니까 남은 숫자는 여전히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있겠죠.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여전히 몇 개가 됩니다. 네 개가 됩니다. 로 처리할 수 있겠네.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거 두 개를 더해버리면 답이 되는구나. 그냥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순서를 얘를 먼저 잡고 시작을 했으니까 요 순서로 가고 있는 중이고 그럼 반대로도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반대로도 처음에 앞에 거를 먼저 잡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여기는 얘가 제일 앞에 거가 뭐였어? 홀수였어 라는 상황과 짝수였어 라는 상황으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 주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똑같이 세 자리가 있어 똑같이 세 자리가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있는 얘는 홀수인 것은 몇 개 있으니까 세 개가 있으니까 세 개 이렇게 잡아주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얘는 얘 먼저 잡아줬어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어? 0 아니면 2 아니면 4. 총 3개 중에 하나 들어가면 괜찮겠죠? 그러니까 여기도 3가지. 여기는 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 3가지. 나머지는 전체 2개 선택한 거니까 얘는 여전히 마지막 4가지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고요. 됐죠? 그 다음에 얘가 짝수로 들어오는 경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뭐랑 뭐야? 2 아니면 4. 둘 중에 하나네요.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짝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짝수는 하나 갖다 썼단 말이야. 그럼 이제 0 하나랑 나머지 짝수 하나 남았으니까 두 개죠. 그지? 여기로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제일 마지막 거는 또 마찬가지 네 가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겠네. 이해됩니다? 됐어? 괜찮죠? 승비 왜? 문제를 내가 잘못 봤네. 적어도 한쪽 끝이 짝수네, 그지? 나는 숫자가 짝수인 걸 지금 가지고 생각하고 있었던 중이었어. 됐나요? 그 완전히 망했네. 그러니까 나는 이 숫자 자체가
짝수인 자연수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있었던 중이야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럼 지금 현재 상황 완전히 망했으니까 다시 그럼 어떻게 또 접근을 하면 될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그죠? 여기서의 교훈은 또 뭐야? 문제를 잘 읽자, 이런 교훈을 또 가져갈 수 있겠네. 됐습니다. 한번 해보자. 어때요? 한쪽 끝이 짝수인 거라고 했어. 그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한쪽 끝이 짝수인 거니까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여긴 얘가 짝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홀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다음에 홀 이렇게 있는 거, 이렇게 총 전체로 봤을 땐 4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면 내가 한쪽 끝이 짝수인 걸 구하려면 이렇게 된 걸 구해야 되는데 차라리 전체에서 이 녀석을 빼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하겠군요 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전체 먼저 생각해보자. 전체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거는 0 빼고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 뭐가 되겠어? 5가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해 줄 수 있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쪽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 이제 요 하나 뺀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었을 거야. 5개 중에서 2개를 골라서 나열해버리면 되겠군요 라고 해서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괜찮죠? 그리고 나서 뺄 겁니다. 홀수인 걸 뺄 거야. 그러면 여기 홀수가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어차피 0 들어가는 건 전혀 상관없으니까 하나, 둘, 3개. 요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홀수 2개를 여기다가 탁탁 배치를 시켜주고 나머지 하나 아무거나 계산해주면 되겠군요. 이런 느낌으로 처리하면 되겠네요. 됐습니다. 그럼 전체에서 홀수인 거 뺀 거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는 이렇게 구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다 모듈화 시켜주고 있죠. 그죠? 전체 상황을 모듈화 시켜서 이렇게 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도구를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으로 풀어주세요. 라는 이야기야. 괜찮죠? 오케이? 좋습니다. 갑자기 좀 어려워진 느낌이니, 얘들아? 아니야? 할만해? 오케이? 좋습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확 다운돼가지고. 괜찮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사전식 배열입니다. 사전식 배열. 그 너희들 사전 한번 본 적 있죠? 사전은 다 본 적 있죠? 그치? 사전이라고 하는 게, 못 본 사람도 있더라고. 너희 이렇게 책으로 된 사전 본 적 있어? 근데 초등학교 때 그걸 보는 법을 배웠어. 아, 그래? 그거 보는 방법을 배워? 참 다행이네요. 그죠? 요즘엔 그냥 핸드폰으로 다 하잖아, 그지? 뭐 치면 다 나오잖아. 옛날엔 진짜 이따만한 사전을 들고 다녔어, 실제로. 이게 되게 옛날 사람 같다, 그죠? 근데 옛날에 진짜 이따만한 사전을 국어 사전, 그 다음에 영어 사전, 그 다음에 한자 옥편 해가지고 3개를 다 책가방에 다다닥 넣고서는 진짜 그러고 다녔었어요. 되게 무거웠죠. 어쨌든 요즘에는 그래서 사전 보는 방법은 다 배웠죠. 기니디 순으로 돼 있는 거, 오케이? 다 알죠? 여기서 여기는 봐봐. A, B, C, D, E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해서 사전식으로 배열할 때 61번째 오는 것은 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있었어 라고 생각한다면 얘는 어떻게 찾아주면 될까? 일단 첫 번째, 제일 먼저 A가 오겠죠, 얘들아? 제일 앞에 A가 올 거야. 그래서 요렇게 돼 있는 요렇게 생긴 문자열이 총 몇 개가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얘는 당연히 4팩개가 있을 거야. 4팩개는 얼마야? 24죠. 24개가 있었을 거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 됐어? 그러면 61번째 오는 수는 절대로 A로 시작할 수는 없겠네요. 됐죠? 그럼 B로 시작하는 거 여전히 몇 개 있겠어, 얘들아? 여전히 4팩개 있겠지. 얘도 24개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여기까지가 현재 48개니까 여기까지 뚝 잘라서 여기까지가 48개가 된 거니까 여전히 B로 시작하는 건 아닐 것 같아. 이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로 시작하는 걸 생각해보면 여전히 얘도 24개라면은 이제 72가 돼버리니까 이제는 60일의 범주 안에 들어왔죠. 그러니까 얘는 C로 시작하는 게 분명합니다.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C로 시작하는 것 중에서 다시 A로 시작하는 것의 개수를 생각한다면 걔의 개수는 3팩토리얼, 즉 6개가 됩니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잘라서 보면은 여기까지는 몇 개? 전체 54개입니다. 라고 일단 생각할 수 있겠네. 괜찮죠? 그러면 C로 시작하는 것 중에 B로 시작하는 거 이렇게 돼 있는 얘도 여전히 3팩개가 될 거고 얘 6개가 될 테니까 여기까지 총 60개네요. 그죠? 그러면 결국 61번째라고 하는 거는 C로 시작하는 것 중에 D로 시작하는 것 중에 첫 번째 거가
61번째 거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B 다음에 C였는데 C는 안 되니까 D가 온다. 그럼 이게 세 개가 이렇게 있는데 유전 첫 번째 거는 A가 제일 먼저 왔으면 좋겠고 B 왔으면 좋겠고 E가 왔으면 좋겠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여기는 요 녀석이 결국은 뭐가 된다? 61번째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차근차근 한 땀 한 땀 세는 거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뭐가 됩니다. C, D, A, C, D, A, C, D, 2번이 됩니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 됐습니다. 좋아요. 이런 게 이제 사전식 배열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거기까지 배우면 이제 순열에 대해서 전부 다 배웠습니다. 알겠죠? 다음 시간에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오늘 부담을 좀 많이 가져갑시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은 뒤로 가서 조합에 대한 얘기까지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잠깐만, 근데 조합을 하기 전에, 그래요. 일단 조합으로 들어갑시다. 자,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그 도구라고 했잖아, 도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도구는 총 몇 개가 있었어? 2개가 있었어. 팩토리얼이라는 도구랑 그다음에 퍼뮤테이션이라는 도구. 그죠? 그래서 첫 번째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거랑 그다음에 npr이라고 하는 이렇게 2개의 도구가 있었고, 얘네들의 계산하는 건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가정할게. 다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얘는 뭘 하는 도구였어? 얘는 그냥 단순하게 전체를 나열하는 도구였고, 여기는 얘는 뽑아서 뭐 하는 도구야? 뽑아서 나열하는 도구였어. 여기까지 괜찮죠? 이제 마지막 도구, 지금부터 배울 도구는 NCR이라고, N 컴비네이션이라고 불러. N 컴비네이션 R, 그냥 NCR이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이 녀석을 이제 우리가 조합이라고 부르고요. 조합. 얘가 순열이었죠. 여기는 얘가 계승이었어. 한국말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다. 어쨌든 NCR이라고 부르고, 이 녀석이 뭐 하는 도구냐면 얘가 뽑는 도구야. 뽑아. 이런 도구야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그냥 뽑는 방법의 수를 구해주세요. 이런 얘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이거 배울 때 있잖아. 되게 좀 이상했거든. 이게 뭐가 이상했냐면 나열이 있잖아. 뽑아서 나열도 있잖아. 나열을 제일 마지막, 아니 뽑는 거 제일 마지막에 배우는 거야. 얘는 뽑아서 나열하니까 얘가 하는 일이 더 많아 보이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얘를 제일 마지막에 배우는 거야. 그래서 이게 되게 이상했어. 차라리 나는 나열하는 거랑 뽑는 거 먼저 배우고 얘를 배우면 어떨까? 그럼 순서가 너무 딱딱딱딱 맞아 떨어질 것 같잖아. 그래서 그렇게 배우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당연하게 이 순서 아니면 안 되더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여기는 이 뽑는 경우의 수, 이 뽑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기가 너무나 어떠냐면 힘들어요. 오케이? 왜 힘든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봐봐. 내가 그냥 단순하게 그냥 3개가 있어. 그냥 1과 2와 3 이렇게 3개가 있어. 이거 중에서 몇 개를 뽑아? 2개를 뽑아서 나열을 하고 싶다라고 이렇게 좀 심플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 전체의 경우의 수는 뭐가 되겠어? 3P2가 되겠죠? 3P니까 6개가 나올 거거든. 그 6개를 지금부터 내가 한번 다 써볼 거야. 알겠죠? 다 써볼 거야. 얘는 1, 2, 3 이렇게 있을 수, 2개. 1, 2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야? 1, 3 이렇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2, 3 이렇게 있을 수 있고, 2, 1, 3, 1, 그 다음에 3, 2 이렇게 있을 수 있겠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렇게 돼 있는 순서쌍이라고 할까? 이렇게 돼 있는 이런 순서쌍이라고 할게요. 이렇게 6가지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이게 지금 현재 뽑는 가지수야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아니 뽑아서 나열하는 가지수야. 그런데 여기는 얘를 그냥 뽑기만 하고 싶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 뽑기만 하고 싶었다. 나열은 할 필요 없어. 나는 그냥 2개를 뽑기만 할 거야 라는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얘랑 얘는 뭐야? 차이가 있니 없니? 없죠. 얘랑 얘는 어때? 차이가 없죠. 얘랑 얘도 여전히 차이가 없죠. 차이가 없는 건 몇 가지로 세기로 했어 우리? 한 가지로 세기로 했지. 그럼 여기는 얘는 지금 이렇게 6개로 센다면 얘는 뭐가 되겠어? 중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는 얘네들 다 몇 개씩 있으니까 2개씩 있으니까 얘를 전체 2로 나눠버려야 내가 원하는 답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그 2의 의미는 뭐겠어? 1과 2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야. 오케이? 얘가 나열되는 경우의 수만큼이 중복이 될 게 분명하니까, 여기는 얘는 내가 지금 3개 중에서 몇 개를 뽑고 싶었어? 2개를 뽑고 싶었어 라고 한다면, 나는 3개 중에서 2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에 중복이 생길 테니까 얘를 2팩으로 나눠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해 줄 수 있게 됩니다. 요거 이해되나요?
오케이? 그러면 왜 이걸 먼저 배울 수 없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 그냥 내가 1과 2와 3이 있었는데 여기서 얘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었어. 그럼 첫 번째 내가 하나를 뭔가 뽑을 거야. 그럼 몇 가지? 세 가지가 되죠. 두 번째 또 하나를 뽑을 거야 라고 한다면 두 가지가 되겠죠. 그럼 나는 잘 봐봐. 여기서 진짜 잘 봐야 돼. 나는 그냥 단순하게 한 번 뽑았고 또 한 번 뽑았지. 뽑기만 했지. 순서는 신경 쓰지 않았지. 근데 자동으로 순서가 생겨버려요. 처음 뽑은 녀석과 두 번째 뽑은 녀석으로 순서가 생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된 거는 실제로 3p2에 해당하는 값이죠. 3p가 3 곱하기 2잖아. 맞아? 그러니까 나는 하나씩 뽑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냥 뽑기만 해도 알아서 순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순서 없이 두 개를 한꺼번에 뽑는 경우를 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어때? 너무나 힘들죠. 그러니까 얘는 일단 순열로 뽑아놓고 중복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여기는 얘의 경우의 수를 셀 수밖에 없었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좋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순열을 먼저 배우는 거고 거기는 걔를 중복을 제거하는 형태로 저기는 제 조합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배우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돼. 그래서 여기는 얘에 대한 식은 어떻게 만들어져 있냐면 NCR이라고 하는 거는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그 경우의 수를 R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만큼으로 나눠버려서 그 중복들 자체를 다 제거해버려서 그냥 순수하게 뽑는 경우의 수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 여기까지 이해돼요? 이게 우리가 어디서 배웠던 거냐면 사실 중학교 때 아까도 문제 나왔지만 뭐 학급 위원 3명을 뽑는다 혹은 뭐 반장, 부반장, 뭐 서기를 뽑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반장을 뽑을 거고 부반장을 뽑을 거고 그다음에 뭐 총무를 뽑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전체 10명 중에서 이렇게 3명을 뽑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얘는 그냥 10 곱하기 9 곱하기 뭘로? 8로 그냥 우리가 계산을 했었잖아 중학교 때 기억나죠? 그럼 여기는 얘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뭐가 되는 거야? 얘가 10p3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기는 얘는 얘랑 얘 자리 자체가 구분이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순서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 거야 라서 순열로 접근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됐어? 만약에 여기서 그냥 위원이라고 해서 위원 3명을 뽑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때는 뭐라고 배웠었냐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을 했는데 거기는 걔를 6으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배웠어요. 2명이었으면 얘는 2로 나눠주세요 그냥 이렇게 배웠단 말이야. 그 6의 의미가 사실은 뭐였던 거야 얘들아? 3 팩토리얼이었던 거야. 오케이? 2의 의미는 2 팩토리얼이었던 거고 6의 의미는 3 팩토리얼이었던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는 10p3을 한 거를 3 팩토리얼로 나눠주는 게 결국 뭐가 됩니다. 얘가 10c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소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를 실제로 계산하면 얘는 n-1, n-2 이런 식으로 가서 계속 곱해져서 n-r 플러스 1까지 곱한 게 뭐라고 했어 아까? 여기는 요 녀석이 뭐라고 했죠? npr이라고 했었죠. 거기 있는 걔를 다시 한번 r팩으로 나눈 거니까 r 곱하기 r-1 곱하기 계속 곱해서 2 곱하기 1로 마무리되는 이런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는 요거에 대한 계산이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해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는 얘를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한다면 얘는 8 곱하기 7 곱하기 6을 해주면 되고요.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열심히 계산하면 얘는 56이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했던 거를 3팩으로 한 번 더 나눠버리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는 얘의 경우의 수는 6개 중에서 하나도 안 뽑을 거예요 해서 0 하나도 안 뽑는 가지수 한 가지 이렇게 1로 나오게 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됐죠? 그 다음에 7C7은 뭐가 될까요 얘들아? 7C7은 7개 중에서 7개를 다 뽑을 거잖아. 그럼 얘는 7팩을 7팩으로 나누겠죠. 오케이? 얘는 한 가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7개 중에 7개를 다 뽑을 거니까 얘는 한 가지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 여기까지 괜찮니? 그리고 여기는 요 녀석은 이건 봐봐. 계산하기 너무 어때? 빡세죠. 그지? 그럼 15부터 14개를 한 다음에 14부터 이렇게 쭉 다시 1까지 한 거를 나눠줘야 되는 상황이잖아. 이건 너무 계산이 빡세거든. 근데 여기는 얘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얘는 15C1로 계산해도 괜찮아서 얘는 15가 됩니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거든. 요거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해볼게. 잘 봐봐. 뽑는다라고 하는 거의 의미를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방향이 좀 달라질 수 있어.
오케이? 내가 만약에 있잖아. 여기서 3명을 뽑고 싶어. 근데 3명을 뽑아서 청소 당번을 시키고 싶다고 쳐봐. 안 시킬 거야. 청소 당번을 시킬 거라고 생각을 해봐. 그럼 나는 여기서 여기 열 몇 명, 16명 중에 3명을 뽑고 싶어요. 됐어? 그러면 16시 3으로 뽑으면 되잖아. 됐어?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똑같이 청소 당번 3명을 뽑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그냥 생각해. 아, 집에 보낼 13명을 뽑을 거야. 오케이? 집에 보낼 13명을 뽑을 거야 라고 하면은 집에 보낼 13명을 다 뽑아서 보내버리면 나머지 3명 남겠죠? 됐어? 그럼 그 3명이 청소하면 되잖아? 가 되는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6시 3이라는 거랑 16시 13이라는 건 같은 경우의 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뽑는다의 의미 자체가 그냥 단순하게 진짜로 뽑아서 가져올 거야 이런 의미도 당연히 내포하고 있지만 그냥 단순하게 구분의 역할을 하기도 해요. 선택받은 자와 받지 못한 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항상 NCR이랑 뭐랑 똑같아지냐면 NC N-R이랑 똑같아집니다. 이해되니? 그러니까 16시 3이랑 16시 13이랑 무조건 똑같아진다는 소리가 되는 거야. 다시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주면 조합의 성질, 그러니까 NCR이라고 하는 이 녀석의 성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일단 가장 기본적인 성질 첫 번째 NC0은 얼마라고 얘들아? 1이라고. 마찬가지로 NCN도 여전히 1이에요. 무조건 1입니다. N명 중에 N명을 다 뽑을 거야 라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성질이 있고 두 번째 꼭 알아둬야 되는 성질 중에서 NCR이라고 하는 거랑 NCN-R이라고 하는 건 똑같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얘랑 더하면 몇이야? N이죠. 됐어? 얘랑 더하면 N이죠. 그러니까 R명을 뽑는다는 거나 N-R명을 뽑는다는 건 결국 같은 의미구나 라고 생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경우의 수 자체가 같아지겠다. 여기 이해되니?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것도 조금 재밌는 주제인데 얘가 좀 어려워. 이것 때문에 사실 조합이 되게 어려워지는 거야. 얘는 N-1C R-1 더하기 N-1C R이 됩니다. 미쳤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케이? 이것도 같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거든. 이게 16이니까 지금 16시 내가 3명을 뽑고 싶어. 여전히 이렇게 뽑고 싶은 상황이었어. 됐나요? 그럼 이거랑 좀 전에 했던 얘기, 요 2번에 관련된 얘기는 16시 13이랑 똑같아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었던 거고 지금 두 번째 3번에서 하고 싶었던 이 이야기는 요 녀석이 뭐랑 똑같냐면 15시 2 더하기 15시 3과 똑같아요. 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 요거 이해돼요? 그럼 이건 어떻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만약에 내가 청소당번 3명을 뽑을 거야 라고 했는데 됐어? 했는데 갑자기 승비가 바깥으로 뛰쳐나갔어. 그 말을 끝낸 순간 갑자기 바깥으로 뛰쳐나갔어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됐어? 그러면 이제 선생님 입장에선 걱정과 괘씸함과 두 가지가 공존을 하겠죠. 걱정이 앞섰다면 승비한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그러면 승비는 빼놓고 우리 15명 중에서 3명을 뽑아서 거기서 청소당번을 합시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너무너무 괘씸해서 승비는 무조건 청소당번을 시킬 테니까 우리 15명 중에서 2명만 더 뽑아서 청소당번을 하자. 그러면 총 3명이 뽑힐 거야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 두 가지가 생길 거야. 그러니까 분류를 하게 되는 건데 뭘로 분류를 하는 거냐면 승비가 들어가 있는 경우와 승비가 들어가 있지 않은 경우로 분류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돼요? 그러니까 특정한 한 명이 들어가 있는 경우, 특정한 한 명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제 나머지에서 2명만 더 뽑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고 특정한 한 명을 아예 빼놓고서는 나머지 애들끼리 3명을 뽑을 거야가 전체 경우의 수가 될 거야라고 판단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얘 자체가 요 흐름으로 완벽하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15C 2 더하기 15C 3이라는 건 그 특정한 한 명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고요. 얘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요거 두 개를 더한 결과가 전체의 경우가 됩니다. 로 분류해서 생각하는 그런 흐름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요거 더하기 요거 다시 N-1 C R-1은 한 명 특정한 애를 무조건 포함시키는 경우가 되겠죠? 여기는 얘는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가 될 거야. 그러니까 하나 더 작은 걸 가지고 우리끼리 R-1을 뽑을 거야. R명을 뽑을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규칙을
요거랑 요거는 얘랑 얘는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더한 결과가 뭐가 되는 n이 되는 상황이라면 얘네들은 같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여긴 얘는 얘와 얘가 서로 같았을 때 얘랑 얘가 몇 차이 났을 때? 1 차이 났을 때 얘보다 하나 더 커지고요. 둘 중에 큰 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돼. 됐어? 다시 얘랑 얘랑 서로 같잖아. 얘보다 하나 더 큰 뭐가 되고 16이 되고 얘랑 얘 둘 중에 큰 거 3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거 두 개가 이렇게 변신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0C2 더하기 10C5 더하기 10C6을 하고 싶었어.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11C6이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성질을 갖게 됩니다. 이게 조합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합이 되게 어려워요. 조합이라는 건 되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알겠나요? 성질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뽑는다라고 하는 여기는 얘를 가지고 우리는 요렇게 생각할 수 있다. 요 얘기 좀 전에 계산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 요런 성질과 요런 성질, 요런 성질들이 있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해 놔야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시 봐봐. 그럼 이렇게 세 개의 도구를 배웠을 때 이제 두 번째로 선생님이 많이 받는 질문. 첫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 이거 곱해야 돼요, 더해야 돼요. 이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었고 두 번째로 많이 받는 질문은 이거 P 써야 돼요, C 써야 돼요. 이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 그러니까 문제 상황에서 P를 써야 되나요, C를 써야 되나요? 그 이유도 묻지도 않아. 그냥 뭘 써야 되는지가 궁금해.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써야 될지 이 도구들이 딱 각각이 하는 역할들이 있단 말이야. 그 도구들을 가지고 정확하게 너희가 생각해 줄 수 있으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잘 봐봐 얘들아. NPR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쓸 수 있어? NCR에다가 곱하기 R팩으로 써도 괜찮지 않니? 의미를 생각해봐.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그 R개를 나열하고 싶은 거잖아.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그 R개를 나열하고 싶은 거야.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얘는 뽑아서 나열의 의미가 있잖아. 얘는 뽑기만 하는 거고 얘는 나열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얘는 이제부터 없어도 됩니다. 뽑는 건 얘가 전담하면 되고 나열하는 건 얘가 전담하면 돼. 그냥 뽑아서 나열하고 싶을 때 한 번에 하고 싶을 때 얘를 사용하면 되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포크, 얘가 숟가락이라면 얘는 좀 포크 숟가락 이런 느낌이야. 알겠죠? 포크 숟가락 써본 적 있죠? 어때? 애매하죠? 그지? 뭔가 찍어 먹는 것도 좀 애매하고요. 국물 퍼먹는 것도 좀 애매하지.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도구가 있다고 한다면 걔는 사용처가 되게 애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는 얘는 좀 더 전문적으로 뽑는 거고 여기는 얘는 전문적으로 나열하는 애니까 얘랑 얘만 가지고 우리는 생각한다라고 해도 괜찮아. 알겠죠? 그게 익숙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얘를 건드는 것도 괜찮습니다. 알겠죠? 이제부터 그래서 뽑는 거는 무조건 다 뭘로 할 거냐면 C로 할 거예요. 오케이? 나열하는 건 전부 다 뭐로 할 거야? 그냥 팩토리얼로 할 거야. 그럼 아까 우리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 이웃하지 않는다 해서 예를 들어서 다시 봐봐. 이게 4명. 남자가 4명이 있었고 여자가 몇 명 있었어? 3명 있었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자끼리는 이웃하면 안 된대. 이런 문제가 아까 있었잖아. 풀 때. 근데 선생님이 그때 요거 P 썼을 때 이거 좀 사실 의미상 좀 애매한 경우입니다라고 말을 했었지. 기억나죠? 다시 얘가 이웃하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나는 이웃해도 되는 얘를 먼저 이렇게 나열을 해놓을 거야. 그 나열의 경우에서는 당연히 4팩까지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5개의 공간이 있잖아요. 그죠? 5개의 공간이 있잖아. 그 5개의 공간 중에서 난 몇 개를 뽑을 거야? 3개를 뽑을 거야. 그리고 나서 그 공간이 3개가 뽑혔다라고 한다면 그 3개에다가 이 여학생들을 하나씩 나열할 거야. 나열할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 의미가 너무 똑 떨어지게 되지. 오케이. 뽑는 거는 뽑는 거가 전문적으로 하는 요 녀석을 나열하는 건 나열하는 거 전문적으로 하는 요 녀석을 사용한다라는 느낌으로 생각해 주면 되고요. 어쨌든 요거랑 요거랑 합쳐진 게 뭐가 될 테니까 5P3이 될 테니까 계산은 5P3으로 하면 됩니다. 왜냐면 얘는 계산이 괜히 어때? 불편해요. 그렇죠? 얘는 이렇게 다 계산해 놓고 여기는 얘를 나눠준다는 소리고 거기는 걔를 또 여기는 얘를 곱한다는 소리니까 여기는 얘가 어차피 사라진다는 소리가 되는 거잖아. 맞아요? 그런 식으로 여기는 요 P가 나온다라고 생각해도 괜찮고. 됐습니다. 어쨌든 너희의 의식의 흐름 자체를 어떻게 뽑는 것 따로, 그 다음에 나열하는 것 따로 이런 식으로 따로따로 모듈화 시켜서 생각해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마찬가지로 찍어서 줄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이제 이걸 만족하는 n값을 구하여라. 이건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너희가 한번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오케이? 넘어가고. 이제 여기서 봐봐. 여기서 얘랑 얘랑 서로 같대잖아. 그러면 얘랑 얘랑 더한 게 9니까 n값은 9일 수밖에 없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거 이해되죠? 요거 지금 요 2번 이야기 하고 있는 중이야.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얘랑 얘랑 같다고 했는데, 여기는 얘랑, 여기는 얘랑은 절대로 같을 리가 없잖아, 얘들아. R이랑 R 더하기 4니까. 그러면은 어때야 되겠어? R 더하기 4를 한 결과가 10이 돼야겠죠. 얘랑 얘랑 더한 결과가 10이 되는 상황이야 두 개 같아질 수 있어.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야.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이 R이 6이 되면서 R은 3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마지막 5C3, 5C2 얘는 6C 3이 될 수밖에 없겠구만. 이런 식으로 요 세 번째 성질도 너희가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됐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는 건 꼭 기억해놔야 되고 이제 얘를 도구로서, 뽑는 도구로서 어떻게 활용하는지 정도까지만 오늘 보고 마무리할 거예요. 알겠죠? 봅시다. 자, 7명이 단체 줄넘기를 할 때 7명 중에서 줄을 돌릴 2명을 뽑는 경우의 수가 궁금합니다. 얘는 그냥 7C2로 뽑으면 끝나겠죠. 실제 계산은 7 곱하기 6, 2 곱하기 1로 계산되면 끝납니다. 됐나요? 다음에 남학생 6명, 여학생 4명 중에서 대표 4명을 뽑고 싶대. 10명 중에 그냥 4명을 뽑아버리면 되겠네. 얘는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 그 다음에 4 곱하기 2,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돼 있는 얘를 계산하면 끝나는구나. 뽑는 경우에서 궁금하니까 이렇게 나는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얘를 먼저 써주고 나중에 계산할 때만 여기는 얘를 처리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계산하는 방법도 당연히 알아야 돼. 문제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 흐름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넘어가고요. 이런 것도 한번 봐봐. 어떤 동아리 회원이 서로 한 번씩 악수를 한대. 그 악수의 횟수가 몇 번인지가 궁금하대, 효리나. 오케이? 자, 몇 명이 있다고? 8명이 있다고. 8명이서 서로 악수를 할 거야. 근데 악수를 하게 되는 상황은 어때? 둘이서 만나서 한 번에 악수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8명 중에 2명을 뽑기만 할 때마다마다 다시 8명 중에 2명을 뽑을 때마다마다 악수를 한 번씩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 악수의 횟수는 8C2가 될 수밖에 없겠네. 이해되죠? 얘는 8C2로서 계산해주면 됩니다. 가 되는 거. 알겠나요?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이 도구들이 이런 식으로 활용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 괜찮죠? 됐어? 다음. 자, 이렇게 6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인데 걔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해달래. 이거는 수학 하에 처음 나왔던 집합, 부분집합의 개수 이런 문제잖아. 맞아요? 얘는 뭐 하면 되겠어? 6개 중에 그냥 2개 뽑아버리면 원소가 2개인 집합 하나 만들 수 있을 테니까 어차피 집합은 어때? 순서가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걸로 끝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적용이 되는 거구나. 마찬가지. 3명의 대표를 뽑고 싶어요. 이렇게 돼 있대. 3명의 대표를 뽑고 싶어요. 그러면 9C3으로 하면 끝날 거고요. 여자 2명, 남자 2명, 여자 1명의 대표를 뽑고 싶어? 그럼 남자 중에서 2명을 뽑고 여자 중에서 1명을 뽑아서 대표를 뽑아버리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해됩니다? 알겠죠? 계산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할만하죠? 좋습니다. 마찬가지. 보자. 얘도 특정한 걸 뽑는다, 안 뽑는다 이렇게 돼 있어. 지호와 현진이를 포함한 10명의 학생 중에서 3명의 발표자를 뽑으려고 한대요. 라고 줬어요. 근데 지호를 포함해서 뽑겠대. 그럼 지호는 이미 뽑아 놓은 거잖아. 몇 명 남았어요? 9명 남았죠? 9명 중에서 몇 명만 더 뽑으면 되겠어? 2명만 더 뽑으면 되겠지? 얘는 9명 중에 2명을 더 뽑고 싶은 거구나 라고 그냥 해석해주면 되는 거고. 됐습니다. 그 다음 현진이는 제외하고 뽑고 싶대요 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9명 남았네. 그 중에서 3명을 다 뽑아야겠네. 그죠? 현진이는 제외시켜 놓고 9명 중에 뽑고 싶은 거였으니까 3명을 뽑고 싶었으니까. 됐죠? 그 다음 지호는 반드시 포함하고 현진이는 반드시 제외하고 싶었대. 그러면 일단은 지호는 무조건 뽑아 놓을 거니까 난 2명만 더 뽑으면 되는 거고. 됐어? 그러면 얘네들을 제외하면 총 몇 명 남았어? 8명이 남았잖아. 8명 중에 2명만 더 뽑으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8C2가 됩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한 해석만 해줄 수 있으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그 도구가 나머지는 다 알아서 할 거예요. 도구 가지고 계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잘 읽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이야기는 조를 나눈 경우서 요거는 되게 어려운 이야기라서 되게 어려운 얘기라서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NPR과 NCR의 계산 요게 나왔는데 시간은 다 됐네. 다음 시간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알겠죠? 오케이. 요거 얘들아 되게 어렵다. 알겠지? 이건 좀 어려워. 그래서 너희가 풀 수 있는 만큼 중에서 있잖아. 유형 1번, 2번은 아마 못 풀 거야. 선생님 생각에. 풀 수도 있겠지만 못 풀 수도 있거든. 유형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너무 많다. 10번까지. 일단 유형 10번까지는 한번 접근해 봤으면 좋겠어. 다음 시간에 좀 후루룩 나갈 거니까 미리 풀어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 알겠죠? 앞에 있는 거 다 풀어보세요. 좋습니다. 오늘 고생했어요.